이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저기 연신내 쪽에 포장마차가 되게 많았어요. 새벽에 막차 기다리면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가는 딱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GTX가 생기면서 딱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동네 그때 같이 먹던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그 해장으로 칼국수 하나 먹던가 아니면 막차로 칼국수 하나 딱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칼국수. 안녕하세요. 맛으로 승부하는 진짜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창도의 창업박람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먹고기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또 새로운 브랜드 칼국수를 런칭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방강민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먹고기 프랜차이즈 뭉텅과 칼국수 브랜드 어서와 칼국수를 운영 중인 방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놓고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네요. 평소에 우리 이야기하듯이 네네네. 한번 자연스럽게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면 저희가 지금 촬영 일자가 30일인데 내일 모레 1월 1일 날 지금 오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픈 준비하는 이런 좀 소리들도 많이 들어가고 약간 어수선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장소가 네. 여기가 마포 서교동의 네. 이제 서교점. 네, 서교 주경점. 네. 그러면 이 칼국수는 지금 이게 몇 개 지금 지점째? 연신내점 있고요. 홍대 합정점 있고, 운정점 있고, 여기 서교 주경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직영으로. 운정점 빼고 다 주경점입니다. 사실 이 어서와 칼국수 이전에 뭉텅이라는 주먹고기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뭉텅은 지금 몇 호점 정도 운영하고? 뭉텅은 거의 39개, 40개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 뭉텅도 지금 매출이 다 잘 나오고 잘 되고 있지 않나요? 한때 잘 나올 때는 평균 매출이 한 7천만 원 나왔고 오. 지금은 조금 경기가 사실 좀 안 좋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5천이라도 이게 고기가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사실 또 저녁 장사만 해서 5천만 원 하기가 쉽지 않죠, 요새 또. 그렇지. 5천이면 그래도 일 매출 거의 뭐 200 가까이. 200 가까이. 겨우겨우 지금 유지 중입니다. 근데 이게 생뚱맞잖아. 생뚱맞죠? 고깃집을 하다가 네. 갑자기 칼국수집을 한다. 근데 어떤 연유로? 이야기가 꽤 긴데요. 칼국수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가 칼국수집이긴 하지만 보쌈 전문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은평구에서 족발집을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족발하면 딱 보쌈 아닙니까? 그렇지. 보쌈도 15년 동안 했습니다. 자신 있는 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칼국수라는 브랜드는 이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저기 연신내 쪽에 포장마차가 되게 많았어요. 새벽에 막차 기다리면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가는 딱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GTX가 생기면서 딱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동네 그때 같이 먹던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그 해장으로 칼국수 하나 먹던가 아니면 막차로 칼국수 하나 딱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칼국수. 어떻게 보면 옛날 추억에서 끄집어내서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네.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보쌈을 결합해서 어서 칼국수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매장이 한 4-5개 있는데 예. 그럼 어서 칼국수는 지금 현재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어서 칼국수는 현재 매출이 한 6천, 7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평수를 봐야 되는 게 평수가 다 20평 중반대고 테이블이 10개 미만인 가게가 더 많아요. 홍대점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8개인데 매출 7,500 나오고. 진짜? 네네. 회전율이 하루에 8회전 9회전. 임대료는 그럼 안 물어보시죠? 300입니다. 야 그러면 수익률이 체화 못해도 25% 이상 나온다는 거죠? 예, 왜냐면 재료비 자체에서 30% 언더라서 그럼 대신 이제 매장에서 가공하는 인력은 좀 더 들어가겠네. 아무래도 인건비는 그래도 25% 밑으로 나옵니다. 오 굉장히 훌륭한데? 이번에는 좀 대형 평수를 했는데 이 대형 평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들어서 여기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야? 여기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450입니다. 진짜? 네, 무걸림입니다 여기. 이야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랑 다 해서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여기가 이제 보증금이 1억, 인테리어 다 해서 한 2억 초반, 집기랑 다. 여기가 지금 실제 한 40평 가까이 예, 되는 45평 정도 됩니다. 여기. 네.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네.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300 정도 들어간 거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뭉텅은 가맹점으로 풀고 있는 네, 거잖아. 네, 네. 그러면 회사가 네, 네. 사실 두 개의 브랜드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네. 되면 네, 네, 네.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 동생, 네, 공동대표. 에너지를 분산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럼 뭉텅은 직영점 몇 개나 하고 있는 거야? 직영점은 원래 3개였는데 2개 정리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네. 이제 돌발 질문인데 뭉텅하고 칼국수하고 어떤 게 더 낫다? 아무래도 뭉텅이 낫죠. 저를 있게 하는 게 뭉텅이니까. 사실 주먹고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 주먹고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주먹고기가 요 삼겹살 1인분, 2인분 이렇게 정형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박하게 덩어리씩 주먹 모양처럼 이렇게 떨어가지고 그때 좋은 부위를 섞어서 내는 거죠. 모둠으로. 모둠으로. 네, 네. 그런데 지금 강민이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데 육수저라고. 네, 맞아요. 육수저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갈비집 좀 크게 하셨고 정육 기술도 좀 있으셔가지고 정육점도 조금 하셨고 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는 많이 먹고 자랐어요, 제가. 네. 그래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데가 놀이터였으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고. 근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아버님이 또 네. 또 저희 대단한 또 분이시더라고. 저희 브랜드 모델이시기도 하고 가맹 계약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팀 중에 3팀은 아버님 보고 계약했어요. 아버지 이름 걸고 아버지 얼굴 걸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호기심이 가득해서 그거 보고 계약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연남 1호점은 아버지 얼굴 보고 계약한 1호점이에요. 사실 또 아버님을 네네네. 이렇게 모델로 기용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 그러면 이거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 이거는 저희 동생이랑 제가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니는데 인천 지역에서 뭐 무슨 문화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상인들을 모델로 이렇게 좀 막 술 모델 뭐 이렇게 반찬 모델 한 걸 봤어요. 제가 컨셉이 우리 아빠랑 비슷한 컨셉 아저씨가 봤어요. 제가. 포스터로 맥주를 들고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게 계기가 됐고 그 반응이 좋아서 우리 가맹점 할 때 풀어도 괜찮겠다, 아버지 얼굴로.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버님 어떻게 오셔갖고 촬영해도 괜찮을까?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가 아버님. 이렇게 뵈니까 또 우리 강민이가 아버님 빼다 박았는데요. 그래요? 예. 인간 표정이에요? 네. 강민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해병대 나오셨다고. 한 번 해병은? 하나 해병이죠.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와 칼국수 방강민 아버지 방명길입니다. 아버님이 젊으실 때 고깃집을 또 크게 운영을 하셨다고. 예. 그러면 요식업을 오래 이렇게 지속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85년도서부터 2000년 뭐 사실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강민이 같은 경우가 현재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네네. 예,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하여튼에. 예. 이제 아드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고깃집 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님 마음은 어떠셨나요? 뭐 나도 고기를 또 만져봤고 뭐 아들이 한대니까 열심히 하면 뒤에서 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먼저 족발할 때도 시장서부터 청소서부터 배달 한 10년을 넘게 했어. 예, 그때 중국집이나 배달이 됐지.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배달 대행이 시작된 거지. 그전엔 없어. 내가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래된 은평구에서 그 뭐 빨간 벽돌로 엘리베이터 없는 거 5층, 6층까지도 우르락 내리락. 아니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건 자부심을 가져. 편집되니까 괜찮아. 우리 강민이가 왜 사업을 잘하는지 봤더니 이 아버님의 에너지를 그래도 물려받은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느끼고 보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우여곡절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배달 다 해가지고 했는데 벌레가 있느니 머리카락이 있느니 그거 내가 다 가서 수습해주고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 게 또. 배달 클레임은 아버지가 다 처리해야 돼요. 그게 보통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버님, 두 아들이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네.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냉정하게 사업가의 입장, 사업 오래 하셨으니까. 예. 점수야 뭐 많이 주고 싶어도 지금 갈 길은 멀고 열심히 더 해야 되니까 한 70점 정도. 아,
예. 그러면 잠깐 강민이 기 맞고 자 큰아들과 작은아들 네. 누가 더 사업을 잘한다. 사업은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낫지 좀. 아니 뭐 장남이라도 좀 나요. 부모님 죄송한데 예? 여기서 예. 잠깐 연세가 58년생이에요. 많지도 않아 나이 68세야 이제.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큰 힘 되겠다. 저희는 어머니가 지금도 김치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김치를 또 아주 너무 맛있게 담궈가지고 김치 날라주시고. 칼국수는 또 김치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 또 강민 대표한테 화면을 빌려서 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강민아 우리 박 대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항상 부지런하고 좋은 식재료 신선한 거 최고 좋은 거 쓰면서 손님들한테 최고로다가 왕대접을 해줘라. 아주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시정하고 꼭 지켜줘. 그러면 잘 될 거야. 잘 된 거야. 화이팅이다. 이제 아버님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우리가 코너 속의 코너라고 OX 퀴즈를 한번 갈 거야.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네, 네. 다시 태어나도 건물주보다 네. 육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예. 아버님의 장사 방식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예. 회사가 익사이트가 네. 연매출 160억 달성. 네네. 그러면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아니요. 사실 뭐 족발 가게 하나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었잖아. 네네네. 그런 주변에서 좀 달라졌다. 사람이 좀 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아니요. 없습니다. 매장이 늘어날수록 네. 좀 불안감이 크다. 예. 강민 애기가 네. 성장을 해서 네네. 요식업을 하겠다 하면 적극 밀어준다 아니다. 밀어줍니다. 예. 여기서 이제 OX 퀴즈를 좀 해봤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네,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건물주로 건물 불려받고 월세 받는 게 더 좋지 않아? 요새는 정보가 좀 많잖아요. 건물주들도 한 유튜브도 많이 보면 건물주의 삶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건물주도 물론 좋은데 과연 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해봤었어? 네. 아니 아버님의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아버님이 틀린 얘기 하나도 없거든? 네네네. 근데 구시대적이다. 어떤 부분에서? 사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주인의식이란 그 단어 자체가 일단 저는 그 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애들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의식을 강요하느냐, 야,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직원이지만 책임의식을 주자.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해줘도 사실 그 정도만 있어줘도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연매출 160억 네네. 달성이면 사실 이제 부지런하게 지금 달려왔다는 거야. 제가 2023년에 시작했어요. 23년? 네, 가맹사업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불과 3년 만에 이룬 거네. 네. 전 기우제를 믿거든요. 후회 없이 될 때까지 하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느끼는 거 뭐냐면 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면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끝까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버지의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네, 좀 네. 풍족해졌잖아. 예, 그렇죠. 뭐 예전에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편해지긴 했죠. 그러면 삶의 생활에서는 좀 달라진 게 있어? 예전보다는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예전에는 내가 틀에 맞춰진 그 시간 속에 제가 맞춰서 살았다면 그냥 이제 하루하루를 내가 시간을 조절하는 거. 그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이제 매장이 늘어나면 사실 책임감이 커지잖아. 네, 네. 부담감이 더 클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야? 지속 가능성이죠,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변화도 빠르고 금방 질리잖아요, 또 사람들이. 카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점점 생각하는 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더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중에 내가 도망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싶진 않아서 한 번 한 거 내가 책임지고 하고 싶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사실. 사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맞아요. 본인들이 장사해 보시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반대하는데 적극 밀어주시고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하겠다. 네. 그런데 강민이 자식도 사실 사업해 보면 네. 힘들잖아. 저는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날것으로 풀어버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대학 등록금 내주는 돈으로 차라리 네가 뭘 하든지 뭐 돈을 다 써버리든지 한번 그냥 좀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저는. 그 가족 경영이잖아 지금 동생하고 둘이 하는데 이게 분란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런 거에 대한 적이 없어. 근데 완전 분야가 달라요. 저는 이제 재무나 회계나 물류, 마케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동생이 저보다 좀 더 기획을 더 많이 하고 상권, 부동산 정보나 이런 쪽을
이랑 이제 교육, 운영 이쪽을 많이 맡고 있어서 아예 파트가 달라요, 회사에서도.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 점은 또 좋은 점은 에너지를 드 쓰죠.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럴 때도 동생은 공통의 본사 에너지 쓰고 나는 어서팔에서 와 있으니까 여기서 또 에너지 쓰는 거고. 그래서 좀 더 편하지 않나. 나이대에 비해서는 지금 성공을 한 케이스잖아.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식업을 꿈꾸고 네. 또 프랜차이즈 산업을 하고 싶은 그 친구들한테 선배된 입장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그 벤치마킹을 다니고 그 가게의 장점, 단점을 볼 때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만 이론만 보지 말고 실전에서 감각을 더 키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식업 거의 1세대인데 그때는 그냥 문 열고 맘만 조금만 있으면 다 됐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시대에서는 남들과 음식도 달라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스스로가 너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브랜딩을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정말 끝내주는 컨셉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끝내주는 아이템을 가져오던가. 우리 방강민 대표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음식 장사니까 음식을 또 안 먹어볼 수는 없잖아. 아, 네네네. 제가 이제 추천 메뉴로 준비할까요? 추천 메뉴로 한번 해주면 한번 맛보도록. 예, 준비하겠습니다.